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멘탈부터 구속까지 완전히 달라진 윤성빈. 2026년 롯데의 부활을 이끌 사나이.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한때는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그.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6cm의 큰 키에 시속 155km가 넘는 강속구를 던지며 롯데 선발진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윤성빈. 하지만 부상과 재구 난조로 인해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고 팬들의 한숨과 함께 또 한 번의 실망이 되는 건 아닌지 의구심도 커졌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드디어 잠재력을 폭발시킨 윤성빈은 시즌 막판 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확실한 신뢰를 얻었습니다. 이제 롯데 팬들의 기대는 한층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로 27살, 부활의 주인공이 된 롯데 자이언츠의 우완 투수 윤성빈. 7년 전 1라운드 지명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던 그날의 영광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2017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으로 롯데에 입단한 윤성빈. 196cm, 97kg의 탄탄한 체격은 스카우트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마운드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압감만으로도 타자를 눌러버릴 만큼 강력한 피지컬을 지닌 투수였습니다. 시속 155km/h를 넘나드는 강속구는 그의 가장 큰 무기였습니다. 롯데 마운드를 이끌 차세대 에이스로 손꼽히기도 했죠.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2018년 데뷔 시즌 그는 18경기에 등판했지만 3경기에서 2승 5패, 평균 자책점 6.39라는 아쉬운 성적을 남겼습니다. 선발 투수로서 6점대 ERA는 치명적인 수치였죠. 직구 제구는 불안했고 강속구 하나만으로는 프로 타자들을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후 상황은 더욱 암울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3년 동안 단 3경기 출전, 부상 재활에 매달리거나 2군에서 9위를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매년 스프링 캠프가 시작될 때마다 올해는 정말 터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쏟아졌지만 결과는 늘 아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마침내 윤성빈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진짜 잠재력이 드디어 깨어난 겁니다. 6월부터 선발로 꾸준히 등판하며 7경기 연속 마운드를 지켰고 초반엔 조심스러운 투구를 이어갔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7월 놀라운 7경기 연속 무실점 행진을 이어가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7년 동안 유망주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던 그에게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변화였습니다. 타자들은 윤성빈의 직구를 제대로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포크볼은 타이밍을 완전히 빗나가게 만들었고 무엇보다 직구의 안정감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공이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정확히 꽂히며 불필요한 볼넷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물론 9월 들어 피로가 누적되면서 평균 자책점이 3점대에서 6.23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엔 집중력이 다소 흔들리며 9위로 마무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성빈은 충분히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7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진짜 잠재력을 비로소 증명해낸 시즌이었죠. 김태형 감독 역시 그의 변화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제 빠른 공 제구가 예전보다 훨씬 안정됐다. 감독의 입에서 직접 나온 이 말은 윤성빈에게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의미였습니다. 그동안 직구 제구 문제로 누구보다 고생했던 그에게 이보다 더 큰 격려는 없었으니까요. 이제 남은 과제는 단 하나. 윤성빈이 과연 롯데의 확실한 선발 투수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그 결과를 지켜볼 일만 남았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불펜에서 경험을 쌓게 하겠다고 밝힌 말 속에는 조심스러움과 동시에 기대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당장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감독은 불펜에서 충분한 실전 감각을 익힌 뒤 선발로 복궈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시즌 막판 윤성빈이 맡게 된 역할은 바로 이닝조. 팀이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등판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불펜 자리를 의미합니다. 프로 7년 차임에도 아직 완전한 입지를 다지지 못했던 투수를 그 중요한 자리에 기용했다는 건 김태형 감독이 그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멘탈이었습니다. 윤성빈 본인 역시 스스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으로 마운드 위에서의 마음가짐을 꼽았습니다. 그는 이전까지 마운드에 오르면 긴장감이 너무 심했고 주자가 나가면 제구가 흔들리며 급격히 불안해졌습니다. 윤성빈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주자가 나가면 긴장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제 경우엔 그게 너무 심했어요. 그 한마디에는 지난 시간 동안의 고민과 성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루에 주자가 나가기만 해도 공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났고 득점권에 주자가 있으면 아예 제대로 던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멘탈의 문제였죠. 하지만 올 시즌은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긴장을 내려놓고 던지니 공이 원하는 곳으로 정확히 꽂히기 시작했습니다. 주자가 있든 없든 이제 그는 자신 있게 던질 수 있습니다. 7년의 실패 끝에 얻은 값진 깨달음이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지 않자 오히려 좋은 결과가 따라온 것이죠. 이건 아이러니하면서도 스포츠의 진리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투구의 단순화입니다. 윤성빈은 과거 직구, 슬라이더, 포크볼 등 3가지 구종을 섞어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엔 과감히 2가지로 줄였습니다. 바로 직구와 포크볼, 이른바 투피치 전략이었습니다. 그는 슬라이더보다 포크볼이 훨씬 손에 익는다고 말했습니다. 캐치볼 할 때 슬라이더 감각을 체크하긴 하지만 아직도 슬라이더를 던질 땐 조금 긴장돼요. 그의 말에서 자신이 정말 편안하게 던질 수 있는 무기를 확실히 찾아냈다는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직구와 포크볼, 단 2가지 구종만 던졌을 뿐인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투수들이 다양한 구종으로 타자를 혼란스럽게 만들려 하지만 윤성빈은 정반대의 길을 택했습니다. 구종을 줄이고 오히려 단순하게 승부하는 전략. 그게 바로 그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시속 155km를 넘는 강속구, 그리고 타이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포크볼. 이 2 구종만으로도 타자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었죠. 군더더기 없이 단순하게 머리로 계산하기보다 몸이 기억하는 대로 던지니 직구의 안정감이 확실히 살아났습니다. 그 결과 전체적인 투구 밸런스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특히 직구 제구를 잡기 위한 핵심은 하체 움직임의 변화였습니다. 그동안 흔들리는 직구 제구는 그의 최대 고민거리였죠. 매 시즌마다 공이 너무 높게 빠져 포수가 잡지 못하는 폭투가 잦았고 이 폭투는 늘 그의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결국 답은 하체였다. 윤성빈은 7년간의 실패를 돌아보며 자신의 투구 메커니즘을 근본적으로 바꾼 게 지금의 변화를 만든 결정적인 이유였다고 고백했습니다. 김상진 코치와 김현욱 코치의 도움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투구에서 하체의 중요성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상체 힘에만 의존해 던지면 직구 제구가 불안정해지고 부상의 위험도 높아지죠. 진짜 강하고 정확한 공은 하체에서 만들어진 힘이 몸통과 어깨, 팔로 자연스럽게 전달될 때 나옵니다. 김상진, 김현욱 코치는 윤성빈의 하체 움직임을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발을 디딜 때의 각도, 무릎의 굽힘,
체중 이동의 타이밍까지 하나하나 점검하며 그의 투구 밸런스를 완전히 재정비했죠. 윤성빈은 그 조언을 하나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드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몸에 새겼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제 그의 직구는 포수 미트 한가운데로 정확히 들어갔고 예전처럼 포수가 잡지 못하는 폭투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타자들 역시 윤성빈의 달라진 제구력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이면에는 눈물과 자책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윤성빈은 그 시절을 떠올리며 솔직히 털어놨습니다. 정말 많이 울었고 나 자신을 많이 탓했어요. 그 한마디에는 지난 7년 동안의 좌절과 고통,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그의 끈질긴 노력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27살, 프로 7년차 투수의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1차 지명으로 입단했지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시간들, 부상에 시달리거나 매년 2군에서만 시즌을 보냈습니다. 동기들이 1군 무대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보며 그는 점점 뒤처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팬들의 기대가 높을수록 실망은 더 크게 다가왔죠. SNS에는 종종 윤성빈을 향한 비판의 글이 올라왔고 그는 밤마다 혼자 울었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재능이 부족한 걸까? 스스로를 탓하며 괴로워하던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야구를 그만둘까 고민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끝내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롯데 유니폼을 입고 사직 마운드에 서는 것이 그의 오랜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야구가 너무 즐겁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롯데 마운드에 다시 선다고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7년의 고통을 견디며 이겨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윤성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 올라갈 때입니다. 앞으로 더 좋은 투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에게 과거의 실패는 이제 교훈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훈이 그의 새로운 도약을 향한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의 성공은 윤성빈에게 강한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내년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의지가 눈빛에서 느껴졌습니다. 그는 2026년 롯데 부활의 중심에 설 핵심 선수로 떠올랐습니다. 롯데는 올 시즌 7위로 마무리했지만 마지막 가을 야구는 2017년 무려 8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팬들의 갈증은 그만큼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포스트 시즌에 진출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이 팀 전체를 감싸고 있죠. 그리고 그 중심에 윤성빈이 있습니다. 올해 보여준 변화가 내년에도 이어진다면 그는 롯데 불펜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아니면 다시 선발로 복귀해 팀의 마운드를 이끌지도 모릅니다. 196cm의 큰 키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속 155km의 직구와 예리한 포크볼은 어떤 타선에게도 까다로운 존재입니다. 정말 이럴 줄은 몰랐어요. 롯데 팬들의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멘탈부터 구위까지 180도 달라진 윤성빈. 그는 이제 롯데의 부활을 이끌 사나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6년 윤성빈의 진짜 전성기가 펼쳐질까요?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